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유사한 주파수나 공명 에너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마침 차가 떠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온 여성들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생리주기가 점차 동기화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맥클린턱 효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진동주기가 다른 여러 개의 진자를 나란히 놓으면 약 3분 안에 자동으로 움직임이 동기화됩니다. 우주 만물의 리듬은 가장 강력한 주파수와의 공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에너지는 우주의 가장 원초적인 주파수에 가까워지고 그때 온 세상이 당신에게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다만 당신은 이 공명을 우연한 행운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즐거움을 느낄 때 그것은 우주의 본질이 본래 안락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며 단지 당신의 주파수가 그것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가 당시 상황과 동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법칙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강력한 주파수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 있음을 유지하고 영성을 키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며 순수한 에너지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영성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당신 자신이 우주의 주파수가 되고 당신 자신의 주파수보다 더 강력하거나 원초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홍익법사 홍익파시는 자신의 에너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불필요한 관계에 쉽게 얽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당신의 한계를 이해합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해 나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으며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분명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양자 역학의 미시 세계와 다차원 공간이 결합되어 불교와 도교의 세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와 노자가 말한 우주 에너지의 통합과 만물의 동일성에 대한 사상입니다.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두 개의 양자가 얽힘 상태에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다차원 우주의 전체 시공간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독립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양자 속도는 속도가 없는 속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생각에 당신은 지구에서 은하계 가장자리까지,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까지, 천국에서 지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천국을 향하면 높은 에너지가 당신을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지옥을 향하면 낮은 에너지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단지 3차원 우주의 개념이지만 양자 속도는 다차원 우주에 속합니다. 동시에 양자 얽힘 현상은 평행 우주까지도 초월합니다. 양자 얽힘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높은 에너지 관계의 형성과 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며 그로부터 우주의 모든 인과관계를 만듭니다. 인연이 충분히 강하고 인과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에만 얽힘이 깊어지고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지만 여전히 피곤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꿈에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당신과 공명했다는 의미이며 심지어 그들이 갑자기 당신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 끝나고 둘 다 놓아버리면 양자 얽힘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는 윤회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무수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 우리는 인연을 맺고 빚을 갚는 인연도 있고 빚을 요구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어떤 시공간을 지나든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인연이 온전하지 못하면 윤회의 고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고 계속 얽히게 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힘을 되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을 소중히 여길 때에만 이러한 속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원만해야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잡담을 적게 하고 자신의 에너지장을 잘 보호해야 하며 절대로 다른 사람과 쉽게 친밀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장이 교환되어 양자 얽힘을 만듭니다. 상대방이 연애 경험이 많고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많은 이성과 에너지를 교환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에너지장은 혼란스러워지고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이 사람과 접촉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당신의 에너지장도 영향을 받아 운세, 재물운, 전반적인 에너지가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쁜 도화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높은 사람들과 교류하라고 조언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의 에너지장도 향상되고 두 사람은 서로 보완하며 서로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에너지 낮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고 이유 없이 삶이 답답하고 숨 막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친밀한 관계에 신중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두 사람은 양자 얽힘 현상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절대로 관계에 있어서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남자는 유흥업소나 나이트클럽의 여성들과 함부로 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혼잡하고 낮은 에너지를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에너지에 휩쓸리면 당신의 운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쁜 도화살입니다. 반대로 온화하고 선량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여성을 선택하여 교류하십시오. 여자도 마찬가지로 바람둥이거나 에너지 낮은 남자와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쌓아온 복이 하룻밤 사이에 소모되고 10년 동안 쌓아온 노력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적인 자극을 추구하다가 허황된 세계에 빠져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계속 타락하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운세, 재물운, 사업, 심지어 인생의 방향까지 심각하게 왜곡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관계, 특히 에너지 낮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히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생각의 연결을 유지하면 당신의 리듬과 주파수가 즉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즉시 연락을 끊고 차단하고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부적절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대화를 제한하며 자신의 감정 주파수와 에너지를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양자 얽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에 대해 100% 책임을 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피해자 의식에서 깨어나고 마음속 환상의 쾌감에서 깨어나고 불필요한 속박에서 깨어나고 외부에서 강요된 생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기대를 두지 말고 누구에게도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80%를 자신을 연마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고 그런 다음 외부 세계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의존이 아닌 가치를 기반으로 하십시오. 항상 인식을 높이고 누구와도 양자적 속박에 갇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부정적인 정보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칼 마르크스는 인간은 모든 사회적 관계의 총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며 바로 이 에너지가 우리 삶의 높이와 성취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광원과 같아서 따뜻함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우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두 사람 사이의 양자 얽힘, 즉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연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양자 얽힘은 영혼과 의지의 교차입니다. 두 영혼이 유사성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묶이게 됩니다. 이성과 뇌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와 영혼은 통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누군가나 어떤 일 때문에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그것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고려해 보십시오. 인간의 에너지와 정신은 유한하며 모든 관계는 실제로는 에너지 교환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에너지 및 감정과 연결되면 상대방의 소용돌이에 빠르게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바꿀 필요가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얽히게 된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는 항상 존중합니다. 이곳에서 인연이 닿은 분들께 진지하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혼전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가?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당신은 그들과 양자 얽힘을 만든 것이고, 즉 에너지 교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환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측 가문의 구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선을 쌓고 항상 좋은 일을 하는 가문 출신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복이 부족한 가문 출신이라면 그 결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선을 쌓은 가문은 자손에게 여분의 복을 남기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가문은 여분의 화를 남깁니다. 당신이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미 에너지를 교환했다면 당신은 그들 가문의 업보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문의 업보는 실제로는 에너지이며 질병, 운세, 성격, 심성, 기질, 운명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에너지를 교환하거나 누구와도 양자적 속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음의 성질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은 당신 어머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 관계는 쉽게 업장과 감정의 빚을 만듭니다. 모든 것은 현실에 반영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원래 맞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는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오늘날 감정의 인과응보는 매우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 항상 신중하십시오. 모든 것은 실제적인 보응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여자든 남자든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나 남자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 가족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긍정적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가족인지 아닌지, 그들이 노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효도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무거운 업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가족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보고 느낄 수 있는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기존의 에너지장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 전에 자신을 함부로 하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자신을 억제하고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편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인품과 가풍을 고려해야 합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가지고 가풍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십시오. 친구를 사귈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즉시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운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제때 조정하십시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외부 세계와의 양자적 속박에 함부로 얽매이지 않게 되면 점차 자신에게 속한 긍정적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삶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홍위법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모든 것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일단 반응하면 거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단 얽히면 소모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만 하면 모든 사악한 생각은 자동으로 시작된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은 유한하니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부정적인 것들이 삶에 대한 당신의 열정과 끈기를 소모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에 응답하면 그것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바보와 논쟁하면 결국 누가 더 바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들과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들도 당신과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와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바보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는 항상 한가한 사람들, 논쟁을 특기로 삼는 몸이 건조한 사람들, 함께 논쟁하는 것을 이치로 삼고 당신의 반응을 모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과 행동 방식이 당신과 맞지 않는다면 떠나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경멸은 그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들을 바꾸려고 설득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현재 환경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자리에 서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떠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사건들은 멀리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당신에 대한 악의는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작된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관심과 집착입니다. 당신 마음에 상처가 없다면 주변 세상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실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정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자신을 수양하지 말고 그들의 눈을 통해 자신의 세상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쾌한 일이 생기면 즉시 당신을 찾아와 화를 내고 불평합니다. 한두 번 그들의 말을 듣고 반사 법칙과 관련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얼굴에 얼룩이 없다면 거울에도 그것이 반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쏟아낸다면 그들이 자신의 삶의 시나리오에 스스로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수양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들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덕망 높은 고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아직 충분히 강력하고 안정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완고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들에게 끌려 내려가 에너지가 감소하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고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당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급하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독하고 모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며 당신이 응답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단 받아들이면 즉시 그 에너지 주파수와 공명하여 정신이 영향을 받고 심지어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 모든 나쁜 에너지는 자동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공격하기 위해 신랄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과 마주할 때 우리 대부분은 화를 내고 심지어 비슷한 말로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다시 욕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을 잘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만물의 본질이 에너지이며 언어도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매우 심오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은 당신 몸의 일부가 되고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언어는 표현이며 생각의 소리입니다. 본질적으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며 당신 몸과 마음의 에너지장의 일부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은 바로 당신이며 당신의 현신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은 특정한 진동 주파수, 음색,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수준에서 상응하는 것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언어가 흐를 때 즉시 강력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일단 말이 나오면 주문과 같아서 당신의 삶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진동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 힘은 커집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은 생생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기 위해 신랄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욕설은 마치 귀신 소리와 같아서 많이 들을수록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입니다.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의 귀가 밤낮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점차 감염되며 그 말은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조만간 나쁜 과보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욕, 욕설, 저주에 직면했을 때 응답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천국에 있고 그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응답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연결되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연기하는 것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감정에서 벗어나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그들이 정말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이 이미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불길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아직 그러한 것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마음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성에게 중요한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일에는 수이호 응답하지 마십시오. 일단 반응하면 휘말려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신경 쓰지 않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악의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을 굳건히 지키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십시오.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마십시오. 마음이 안정되면 삶이 순조로워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악의적인 말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반응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에너지는 자동으로 출발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선이 오고 악한 자에게는 악이 돌아오며 선을 가져오는 사람은 선을 되돌려받고 악을 심는 자는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비의 첫 번째는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나쁜 업을 짓는 것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고 무의식적으로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 영혼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점차 부드러워지고 자비와 지혜가 당신 마음속에 싹틀 것입니다. 일단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면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에너지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면 거짓된 관계를 피하십시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운명을 존중하고 당신의 한계도 이해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만 하면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순조로운 삶의 비결은 방법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에너지에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관련 없는 일에 끼어들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인생은 결국 세 가지, 자신의 일, 다른 사람의 일, 하늘의 일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선량한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긍정적으로 살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에너지원을 보호하고 가치 없는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바라면 얻는 것은 바로 선한 인연입니다. 그 선한 인연은 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선한 생각이 있으면 하늘이 스스로 안배합니다. 당신과 나 모두 올바른 마음과 맑은 생각을 유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수양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모든 사람과 사건을 놓아버리고 더 높은 자기장과 연결하고 지식을 넓히고 내면을 단련하고 인과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양자과학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되고 수많은 기사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이 세상이 전통적인 지식이 묘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시간을 내어 숙고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에너지와 진동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원자 구조와 양자 이론 발견에 큰 공헌을 한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입니다. 그는 양자역학이 아직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비현실적인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세기 초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 구조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턴의 물질 우주론에 기반한 과학의 핵심 기반이 점차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물질이 단지 환상의 한 형태이며 모든 것이 단지 에너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이론이 많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세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그것의 개념은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단단한 물질 입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회전하고 진동하는 에너지 소용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에너지 소용돌이는 독특한 고유의 에너지장을 방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유한 특징적인 에너지장을 가진 에너지 진동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이것을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현미경으로 원자를 관찰하면 작은 에너지 소용돌이, 마치 축소된 토네이도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쿼크와 광자와 같은 초미세 에너지 입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원자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원자 구조를 더 깊이 관찰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물질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가 실제적인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원자는 어떤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 진동으로 형성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리처드 콘 헨리 교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이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을 받아들이십시오.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의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지요. 우리의 경험은 이 세상이 물질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들은 우주가 뉴턴이 묘사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 물리학이 묘사하는 것은 유형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인슈타인, 맥스웰, 플랑크,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는 우주가 단지 견고한 물체의 집합이 아니라 비물질적 에너지의 복잡한 네트워크와 에너지 파동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물질이 실제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물질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기존 지식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국한시킨다면 그들은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탐구하는 데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과학자들이 비물리적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전 몇 세기의 모든 성과를 합친 것보다 더 빠른 엄청난 진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자물리학과 현실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있어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본 결론 중 하나는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정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선구적인 물리학자 제임스 진스경은 현재의 지식은 비기계적 현실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라기보다는 위대한 생각과 더 비슷해 보인다. 이전에는 의식이 물질 세계의 부수적이고 우연한 요소로 여겨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이끄는 요소이다 라고 썼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물리학 및 천문학 교수인 리처드 콘 헨리는 정신적 우주라는 글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의식은 물리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전혀 물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는 이중 슬릿 실험, 더블 슬릿 엑스페리멘트입니다. 이 실험은 물리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의식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번 수행되었습니다. 광자 하나가 좁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면 파동과 같은 간섭 무늬를 만들어 중첩 슈퍼포지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관찰자가 추적하면 광자는 개별적인 물질 입자처럼 행동하여 더 이상 간섭 무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는 관찰자의 의식이 양자 입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즉 현실은 인간의 관심 자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명확한 인지 경험, 집중 능력, 뇌의 정기 생리학적 지표와 같은 의식과 관련된 요소가 이중 슬릿 실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질의 투명도나 흡수 능력과 같은 물리적 요소도 간섭 무늬에 영향을 미치지만 물질이 표현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식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에너지로 구성된 존재이며 각자 고유한 특징적인 에너지장을 방출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기분은 주변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물리학은 인간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위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평온함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의 신비를 찾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형태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상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사랑의 감정을 퍼뜨리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미세 입자의 진동 주파수가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원자가 상태를 변경하면 해당 전자 주파수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감정, 생각, 인식 상태가 서로 다른 전자 주파수를 생성할까요? 답은 예입니다. 이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신경 쓰고 그들의 승인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동의하는지 여부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은밀하게 통제됩니다. 더 많이 신경 쓸수록 그들의 통제권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거 아세요? 자신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할 때 당신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는 순환 논리에 빠뜨리기 위해 부인이라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을 따르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인하여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과 다름없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일에 휘말리면 정신병원에 끌려가 자신이 정상이라고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누구의 노예도 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운명에 너무 동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길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원할 수 있지만 제한 없는 도움은 자신을 침몰시킬 뿐입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스스로 겪어야 하는 좌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누구나 정상이든 심연이든 험난한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모두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깨우는 것은 결코 가르침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고통 덕분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이치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직면하는 어려움 덕분입니다. 무심하거나 냉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자신을 돕는 냉철함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 그것은 또한 그들이 탈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성장 법칙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친구와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